안녕하세요. 네, 내가 가르치자 정음아빠TV 정음아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뵙네요. 예, 제가 학원에 좀 큰일이 있어서 제가 영상을 좀 찍기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영상을 찍지를 못하고, 그리고 이제 설 연휴가 지나자마자 바로 이제 달려와서 영상을 이제 제작을 하려고, 네,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영상 올리지 않는 동안에 구독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영상을 올리지 않는데도 구독자분들이 많이 늘어나셔서 좀 막중한 책임감이 좀 생겼고, 그리고 제 얘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분들이 이제 늘어났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조금 이제 좀 무게감이 생기는 것 같고, 그리고 또 더 분발해서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럽니다. 제가 이제 다행스럽게도 이제 마지막으로 강의를 해놓은 게 두 자리 곱하기 두 자리였어요. 두 자리 곱하기 두 자리에 이제 제가 이제 아이들 가르치는 두 가지 방법으로 하는 학습지를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잠깐 쉬었었는데요. 곱셈은 엄청 많아요. 네. 네, 새로운 곱셈 방법은 제가 아직 시작도 안 했고,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가장 기초적으로 가르치는 곱셈을 했는데, 이제 곱셈만 너무 막 하면 좀 지겹죠. 그리고 제가 또 초창기에 덧셈을 가르치면서 얼마 안 돼서 어린아이들 가르치는데 덧셈하고 뺄셈하고 함께 가르치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소개한 것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 마인드는 덧셈과 뺄셈은 같은 거다,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도 누누이 얘기하고, 지금 제 영상 지켜보시는 분들에게도 제가 자주 얘기할 건데요. 모든 뺄셈은 덧셈식으로 다 바꿀 수 있어요. 모든 덧셈도 뺄셈식으로 다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덧셈과 뺄셈은 말로는 더해서 얹고, 그 다음에 있는 거에서 덜어내고, 이런 식으로 덧셈이나 뺄셈이 전혀 별개의 것처럼 느껴지지만, 덧셈은 기본적으로 쌓아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쌓아 올린 것들을 하나씩 제거하면 이제 뺄셈으로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뺄셈도 거꾸로 얘기하면 이제 거꾸로 덧셈으로 해서 얼마든지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뒷수에서 더하기라는 방법으로 뺄셈을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영상을 만들었던 거예요. 자, 제가 지금 덧셈 뺄셈 얘기를 왜 지금 오늘 수업하려는 거 앞에다가 얘기를 하냐면요. 오늘 지금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 내용이 나눗셈의 기초 원리, 그러니까 나눗셈 가장 첫 단계의 내용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찬찬히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덧셈 뺄셈을 얘기하냐. 나눗셈 가르칠 때 마찬가지로 똑같이 곱셈을 빼놓고 나눗셈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마치 덧셈과 뺄셈이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것처럼 곱셈과 나눗셈도 손바닥의 앞뒤의 관계인 것과 아주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나눗셈의 기초 원리라고 해놓고 지금 여기 지금 나눗셈이 나와 있죠? 여기 첫 번째 샘플로 제가 만들어 놓은 나눗셈은 12 나누기 2예요. 나누기 2는 제가 다른 방법으로 소개한 적이 있는데 어떻게 소개를 했었냐면요. 나누기 2는 반이다. 반으로 가르는 걸 말한다. 이렇게 아주 어린 아이들 7세부터 가르칠 수 있는 나누기 2를 먼저 소개를 시켜드렸어요. 자, 특수하게 나누기 2는 반으로 쪼개는 거의 원리로 쉽게 간편하게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진짜로 이제 본격적으로 3학년이 돼서 나눗셈 기호를 그리고 나눗셈을 해야 되는 때가 오죠. 그때 이제 3학년이 되기 전 아이들에게 나눗셈이 가지고 있는 기초 원리를 어떻게 하면 아이가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쉽게 설명할 수 있느냐, 여기에 지금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제가 학습지를 만들었습니다. 네, 아이들 이제 실제 가르칠 때도 쓰는 방법이고요. 설명을 할 때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제가 늘 강조하죠.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자기가 잘하는 거는 그다지 영향을 주지 않는다.
어떻게 하면 아이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곱셈은 덧셈으로 설명을 차근차근 해주면 이해를 쉽게 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나눗셈은 또 어떻게 설명을 해야지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잘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곱셈을 덧셈이라고 가르쳤으면 나눗셈은 반대로 뺄셈이다 이렇게 강조를 해서 많이 가르칩니다. 생소하신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니면 대부분이 다 생소하실 수도 있고요. 제가 아이들에게 나눗셈을 처음 가르칠 때의 방법은 나누기 2, 반으로 쪼개는 나눗셈이 아니라면 이렇게 뺄셈의 원리를 이용해서 나눗셈이 가진 기초 원리를 먼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줍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12 나누기 2가 있죠. 그러면 나눗셈에서는 제가 아이들한테도 강조하고 지금 제 영상 보시는 분들에게도 힘을 줘서 강조를 할 거예요. 나눗셈은 나누기 기호 그 뒤에 있는 수가 기준이 되고 아주 중요한 수예요. 네, 앞수가 있고 뒷수가 있죠. 자, 예를 들어서 12 나누기 2다 그러면 12가 앞수고 나누기 2가 뒷수예요. 그러면 12가 의미하는 수는 뭐냐? 나누기 2라는 것을 당하는 수예요. 그래서 옛날에 한자를 써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나누기 2는 나누는 수니까 한자를 써서 제수다, 나누는 수다 이렇게 얘기하고, 앞에 있는 수는 12는 나누어지는 수다, 그래서 나눔을 당하는 수다 해서 어렸을 때 이제 한자를 섞어서 선생님이 뭐라고 가르쳐 주셨냐면요, 피제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누기 2라는 얘기는 두 개씩 묶어서 나눠준다는 얘기예요. 두 개씩. 그러니까 나누기 기호 뒤에 있는 수만큼 쪼개서 나눠준다는 얘기예요. 나눠준다는 의미는 알죠? 떡을 쌓았어요. 여기 5명의 아이들이 있어요. 떡이 10개가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에게 몇 개씩 주어야지 한 아이도 많이 먹거나 적게 먹거나 하지 않고 똑같이 나눠 먹을 수 있느냐. 자, 그럼 고민을 하겠죠. 네, 익숙하지 않으면 고민을 합니다. 자, 그럼 하나씩 줘봐요. 그럼 남죠? 그럼 3개씩 줍니다. 이쁘다고. 그럼 뒤에 있는 애는 못 먹어요. 아예. 자, 그러면 어떻게 나눠서 주어야지 모든 아이들이 똑같은 수로 싸우지 않고 서로 기분 상하지 않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느냐. 그거의 개념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2개씩 나눠주면 5명에게 똑같이 2개씩 나눠주고 전체 10개의 떡을 골고루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그때 나누기 2라는 의미는 2개씩 나누어 준다는 얘기예요. 누구에게 나눠주느냐? 그걸 먹는 사람에게 나누어 준다는 얘기죠. 10개라는 떡을 2개씩 나누어서 나눠준다는 얘기예요. 나눠주면 총 몇 명에게 나눠줄 수 있을까? 이런 개념인 거죠. 나눗셈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아주 찬찬히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기계적으로요, 나눗셈 아시죠? 이렇게 나누기 해가지고 뭐라고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몇 번 들어가는지 빼고, 뭐 그렇게 하는 것은 그런 지금 제가 설명했던 나눗셈의 기초 개념을 그걸 수학적으로 더 간단하고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기술로서의 나누기 방법이고, 개념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10개의 떡을 아이들에게 2개씩 나눠줄 때 이런 상황과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나누기 기호 뒤에 있는 나누기 2라는 요 수가 가장 중요해요. 자, 요게 항상 기준이 돼야 되고 몇 개씩 나눠주느냐, 요 수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자, 그리고 앞에 있는 수는 지금 앞에 나와 있는 10이라는 수죠. 10이라는 수는 전체의 개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건 2자리가 될 수도 있고 3자리가 될 수도 있고 4자리가 될 수도 있고 5자리가 될 수도 있고 소수로도 바뀔 수도 있고, 자, 다양한 형태로 바뀔 수가 있어요. 어쨌든 나누기 기호 뒤에 있는 수가, 제수가, 나누는 수가 가장 중요하다. 요거를 제가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에 떡의 경우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떡이 만약에 12개가 있어요. 그런데 떡을 2개씩 아이들에게 나눠줄 거예요. 2개씩. 자, 그러면 12개가 있어요. 자, 떠올려 봅시다 한번. 2개를 나눠줬어요.
남은 건 몇 개예요? 2개 나눠줬으니까 12에서 2를 빼면 10개가 남죠? 네. 그 다음에 한 명에게 또 2개를 줘요. 2개를 줍니다. 자, 그럼 몇 개 남았어요? 10개에서 또 2개가 사라졌죠? 8개가 됐어요. 그 다음 또 2개를 나눠줬어요. 그럼 6개가 됐죠? 그 다음 또 2개 줍니다. 그럼 4개가 됐죠? 자, 이제 4개밖에 안 남았어요. 그럼 또 2개를 나눠줘요. 아이에게. 또 그리고 2개를 나눠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없어졌어요. 0이 됐죠? 네, 0이 됐어요. 자, 그러면 12개를 2개씩 아이들에게 나눠주면 도대체 몇 번을 나눠줄 수 있을까? 이게 바로 나눗셈의 기초 개념입니다. 자,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요. 12 나누기 2라는 얘기는 2개씩 나누어서 준다는 얘기니까 원래 개수 12개에서 2개씩 줄어드는 거예요. 2개씩. 그죠? 자, 그러면 12개에서 2개씩 계속 주다 보면 결국엔 안 남죠? 안 남아요. 그러면 남은 개수가 0이죠? 없죠? 나머지 개수가 0이에요. 자, 그러면 더 이상 2개를 나눠주고 싶어도 못 나눠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나눠줄 수 있는 셈이 끝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12 나누기 2라는 아주 기초적인 나눗셈은요. 2개씩 나눠주는데 몇 번에 걸쳐서 나눠줄 수 있느냐. 즉, 몇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느냐. 떡 12개를 2개씩 나눠줬을 때 몇 사람, 몇 번에 걸쳐서 나눠줄 수 있느냐. 한 번 더 얘기하면요. 0이 될 때까지 몇 번에 걸쳐서 나눠줄 수 있느냐. 한 번 더요. 몇 번에 걸쳐서 나눠주느냐. 한 번 더요. 12개의 떡을 2개씩 빼면 몇 번에 걸쳐서 빼고 남은 수가 0이 되느냐. 이 얘기입니다. 즉 나눗셈은 뺄셈이에요. 나눗셈은 뺄셈입니다. 곱셈은 제가 뭐라고 강조했죠? 곱셈은 덧셈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기술이다. 이렇게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강조를 많이 했잖아요. 나눗셈은 뺄셈으로 바꿔서 계산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충분히 이해되시나요? 제가 다른 분들하고 제가 설명을 똑같이 하지 않을 수도 있고 저와 똑같이 설명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어딘가에는 있을 거예요. 제가 일일이 확인은 다 못하지만 나눗셈의 기초 개념을 나눠주는 거. 그럼 전체 개수에서 줄어드니까 나눗셈은 곧 뺄셈이다. 그렇죠? 네. 흔히 이제 나눗셈을 처음 가르쳐야 되고 그 다음에 배워야 되는 그런 아이의 연령대는 8세, 9세, 10세 뭐 이런 정도 나이 될 거예요. 조금 빠르면 8살 뭐 이렇게 될 거고요. 보통 정상적인 나눗셈을 처음 배우는 학년은 3학년이에요. 네. 그것도 곱셈을 할 줄 알아야지 나눗셈을 할 줄 아니까 곱셈을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함께 나눗셈이 나와서 3학년 정도 되면 나눗셈을 일반적으로 하는 나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영상에서 수시로 물었던 질문을 또 여기서 합니다. 그러면 나눗셈은 10살이 되어야지만 처음 가르칠 수 있는 내용인가요? 라고 물으면 대답 이제 짐작하시죠? 네, 제 영상 보신 분들은 대답을 짐작을 하실 거예요. 나눗셈은 교과과정으로는 3학년에 있지만 나눗셈의 기초 원리를 가르치는 건 7살이든 8살이든 9살이든 아무 문제 없이 가르칠 수 있다. 다만 전체 개수에서 개수가 줄어드는 것을 계산할 수 있느냐. 즉 뺄셈을 할 수가 있느냐. 뺄셈을 할 수 있으면 나눗셈의 기초 원리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가르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제가 앞에 덧셈 뺄셈 얘기를 했죠. 네. 덧셈 뺄셈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덧셈 바꿔서 하면 뺄셈이고 뺄셈 바꿔서 하면 덧셈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네, 그렇죠. 그런데 여기 지금 12에서 지금 2씩, 2개씩 이렇게 주는 것들을 차례대로 쭉 뺐어요. 2를 몇 번을 빼서 다 없어졌나요? 2개씩 몇 번 주면 다 없어지나요? 6번이죠, 그렇죠? 네, 한 번 빼서 10 만들고 그 다음 빼서 8 만들고 6 만들고 4 만들고 2 만들고 해서 0이 되는데 2를 총 6번을 뺍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떡을 받은 아이들이 있어요. 받은 아이들. 네, 받은 아이들이 있어요. 그럼 개인적으로 몇 개씩 받았는지 체크를 합니다. 체크를 해요. 한 사람이 그럼 2개씩 받았죠?
자, 그러면 원래 떡이 몇 개 있는지를 한번 계산해 보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 2개 받고 2개 받고 2개 받고 2개 받고 2개 받고 2개 받고 이렇게 하게 되죠. 그러면 2개씩 몇 명이 받아서 원래 떡을 나눠서 가졌어요? 네, 쉽게 대답할 수 있죠? 자, 아까 12개를 2개씩 때 나눠서 줬을 때 몇 명에게 나눠서 줬죠? 6번에 걸쳐서 6명에게 나눠줬죠? 자, 그럼 받은 사람은 6사람이에요. 그럼 받은 개수는 몇 개예요? 2개죠, 2개. 2개씩. 자, 그러면 2개씩 거꾸로 다시 더해서 원래 개수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해서 다 더하면 원래 개수 12개가 나오죠. 나눗셈은 거꾸로 곱셈으로 고쳐서 역시 답을 구할 수도 있는 겁니다. 네, 어떻게 바꿔요? 그러면 2가 6개죠. 그러니까 2 곱하기 6 하면 12가 나오죠. 2를 6번 더하는 거죠. 그걸 간편하기 위해서 2 곱하기 6으로 바꿔서 12를 찾아냅니다. 자, 그러면요, 거꾸로 얘기하면 나눗셈은 0이 될 때까지 몇 번을 뺄 수 있는가의 문제다. 물론 나눠 떨어지는 수를 기준으로 해요. 나머지가 생기는 것은 더 이상 뺄 수 없을 때까지 빼기를 하는 거를 말하고요. 자, 그러면 바꿔서 얘기했을 때 받은 사람과 받은 개수를 거꾸로 더하기, 즉 더하기를 편리하게 해서 곱하기로 바꿔서 2 곱하기 6이죠. 이렇게 해서 거꾸로 12개라는 것을 찾아낼 수 있으면 나눗셈을 거꾸로 덧셈과 곱셈을 이용해서 답을 찾아낼 수도 있는 거예요. 제 말 잘 이해되시나요? 네. 자,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곱셈과 나눗셈을 가르칠 때는 항상 곱셈은 덧셈으로 이루어져 있고 곱셈은 덧셈이다. 곱셈은 덧셈이다. 이렇게 가르치고요. 자연수를 기준으로 나눗셈을 처음 가르칠 때는 나눗셈은 나눠주는 것이다. 나눠주는 것은 빼주는 것이다. 빼주는 것은 그 개수만큼 없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네, 그렇게 해서 곱셈하고 나눗셈의 관계를 가르칠 때 곱셈과 나눗셈을 함께 가르쳐서 같이 그 곱셈과 나눗셈이 가진 원리를 이해할 수 있게 조곤조곤 설명을 해주게 되죠. 자, 똑같은 방법으로 제가 아래도 설명을 해볼게요. 지금 아래에는 지금 9 나누기 3이 있어요. 바로 아래에. 자, 그럼 떠올려 봅시다. 9개가 있는데 몇 개씩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좀 조심할 건 있어요. 9개가 있는데 3개씩 나눠준다는 뜻이에요. 3개씩 나눠준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3개 빼고 3개 빼고 3개 빼면 없어지죠. 자, 그러면 3개씩 몇 번에 나눠줬죠? 몇 명에게 나눠줬죠? 3개씩 3번 나눠줬죠? 자, 그래서 곱셈으로 거꾸로 찾으면 3 곱하기 3이 9잖아요. 그럼 3개씩 나눠준다 그러면 3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거고 9 나누기 3은 사람 수로 나눠도 3이 되고요. 나눠주는 개수 3개로 나눠줘도 3명이 됩니다. 똑같이 답은 3이 나와요. 자, 이런 경우는 좀 특수한 경우죠. 이제 어찌됐든지 간에 9개를 3개씩 빼가지고 0이 될 때까지 몇 번을 빼서 만들어줬느냐. 이게 이제 나눗셈의 기본 원리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아래쪽 봤더니 8 나누기 4도 이렇게 있죠? 8 나누기 4도 있는데 8개가 있는데 4개씩 나눠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아이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주 잘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16개 있는데 4개씩 나눠주면 몇 명에게 나눠줄 수 있어? 그럼 4 빼고 4 빼고 4 빼고 4 빼고 이렇게 돼요. 처음에는 빼기로 하는데 나중에 그게 구단이 잘 학습이 돼가지고 능숙해지면 바로 아래 곱셈 방법으로 거꾸로 찾아냅니다. 4개씩 몇 명에게 나눠주면 16개가 될까? 이런 식으로 찾는 거죠. 거꾸로. 자, 그래서 거꾸로 4 곱하기 4는 16이다 해가지고 4개씩 나눠주면 4명에게 나눠줄 수 있다. 4명에게 나눠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답을 찾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초 단계에 큰 수까지 올려가는 거예요. 큰 수까지.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72 나누기 9는 얼마예요, 그러면? 그게 가진 의미가 뭐죠? 72개의 어떤 것을 9개씩 나눠준다는 얘기예요. 9개씩. 그럼 9, 9, 9, 9 계속 빼죠. 받아내리 뺐으면 계속 하는 거예요. 9 빼고 9 빼고 9 빼고 9 빼고 해가지고 0이 될 때까지 몇 번을 뺄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이제는 나눗셈이 가진 기본 원리를 들어서 알았으니까 이번에는 무식하게 빼는 걸로 찾는 게 아니라 거꾸로 몇 개씩 더해서 줘야지 72개가 거꾸로 나올까. 그렇게 해서 찾으면 훨씬 쉽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뭔 얘기지? 자, 그러면 72 나누기 9라는 나눗셈은 9에서 거꾸로 시작해서요. 9개씩 몇 명에게 나눠주면 72가 되느냐, 이렇게 거꾸로 물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동전의 앞뒷면처럼 그런 식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뺄셈으로 쓰면 72 빼기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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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몇 번을 빼야지 0이 되느냐. 아래쪽에 곱셈으로 거꾸로 71을 찾으려면 9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72가 나오겠느냐, 이런 얘기죠. 네, 그래서 정답을 크게 쉽게 8이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가르칠 때 곱셈을 더하기가 쌓이는 것으로, 자, 그 다음에 나눗셈은 거꾸로 쌓인 것에서 똑같은 수씩 나눠서 주어서 다 없어질 때까지. 5개씩 나눠주는데 남은 게 3개다. 그러면 5개를 나눠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옛날 이집트 나눗셈도 제가 이제 이집트 나눗셈하고 곱셈을 이제 나중에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집트 사람들은 2배, 4배, 8배, 16배, 그 다음 32배, 64배 이런 식으로 곱절로 늘어나는 2배씩 늘어나는 수를 기준으로 놓고 그걸 가지고 곱셈도 하고요. 그 다음에 거꾸로 그 곱셈을 이용해서 나눗셈도 해결하는 방법으로 이집트 사람들은 연산을 해결을 했어요. 몇 천 년 전에 이미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수에 대한 기초적인 그런 곱셈과 나눗셈의 개념은 그렇게 이집트 사람들처럼 덧셈이나 곱절로 쌓이는 걸로 덧셈이나 그 다음에 그걸 거꾸로 이용해서 나눗셈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원초적이고 기초적인 그리고 상식적이고 철학적인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좀 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나눗셈의 기초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오늘 영상 분명히 제가 짧게 편집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영상을 만들고 편집할 때 기본적인 그런 원칙이 있어요. 뭐냐? 첫 번째, 아무나 와서 자극적으로 와서 보고 그냥 쉬 떠나는 영상은 만들지 않겠다. 차근차근 제가 말하는 거 들으시면서 아이에게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면 괜찮을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시간을 두고 천천히 들으면서 생각할 수 있게 영상을 편집하는 게 저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아주 자극적인 부분만 뽑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막 썸네일 넣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영상을 만들지 않고요. 관심 있고, 그 다음에 생각 있으시고, 그 다음에 고민하시고, 그 다음에 아이를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서 아이와 함께 호흡하면서 가르치실 분들을 위해서 아주 세세하고 치밀하게 설명을 드리는 게 제가 영상을 만드는 기본 원칙이에요. 그래서 영상이 기본적으로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무슨 숫자 쓰는 걸 가지고 20몇 분씩 하냐, 그것도 잘라냈지만, 무슨 받아올림 덧셈 설명하는데 무슨 10몇 분, 15분, 16분씩 설명을 하지? 잘라냈는데도 그랬다면 몇 분을 도대체 떠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나눗셈의 기초 원리 있잖아요.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얘기했던 거 차근차근 들으시고 제대로 이해하시고, 그리고 아이와 같이 얘기를 하면서 아이에게 질문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같이 공부하시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영상이 좀 길어지더라도 넓은 마음으로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시간 얼마 없는데 끊어서 보시지 마시고 조금 여유 있을 때, 시간적으로 여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차분한 시간 생기셨을 때, 그때 이제 조용한 시간대에 제가 했던 얘기들을 한번 씹어보시면서 그렇게 해서 이해하시고 아이들에게 적용시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제가 나눗셈의 기초 원리를 뺄셈을 이용해 가지고 설명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제 한동안 제가 일이 있어서 이제 영상을 못 올렸으니까 사죄하는 의미로 지금 터울 두지 않고 오늘 촬영하는 영상을 빠르게 편집을 해서 그렇게 해서 보실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다려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제가 공백이 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구독을 해지하신 분들이 거의 없었어요. 일부 분들은 해지를 하신 분도 있는데 해지하시는 수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서 제가 의무감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아이들 학습에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영상 제작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합니다. 이제 나중에 우리 딸아이도 내 영상을 보면서 공부를 하고 아빠의 숨결을 느끼겠구나, 그렇게 진지한 마음으로 접근을 해서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저는 내 아이 내가 가르치자 정우아빠TV의 정우미 아빠였고요. 아주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믿음에 보답하도록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